닥치는 대로 잡아들이는 거죠. 3,000명 우리가 본래 12교화소가 800명 수용 능력이었어요. 옛날에 800명. 그래도 한 1,000명이 섰는데 거기에다가 점점 이게 막 재수가 급속도로 늘어나니까 3,000명을 수용하고 3,000명. 근데 1년에 1,000명씩 죽어나가요. 1년에. 맨날 사람 죽는 거 보니까 사람 시체 옆에다 놓고 우리는 밥을 먹으니까 그냥. 그러니까 지금도 사람 죽는 거 보면 끔찍 하지가 않아요. 워낙 많이 봐가지고. 사람 죽는 거에 대한 감정이 없어요. 지금도 눈물이 없고요. 참 공포도 없겠네. 그냥. 공포도 없죠. 지금 북한 관련 뉴스가 온 나라를 그냥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미사일 포함해가지고 방사포인가 뭔가 100몇십 발을 동해 서해 막 그냥 쏘아대더니만은 오늘 또 나온 뉴스 보니까 곧 핵실험을 할지도 모른다는 뉴스가 나옵니다. 이 핵이라는 건 알다시피 인간의 마지막 무기입니다. 멸망을 초래하는 최후의 무기가 핵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무서운 이야기가 우리 대한민국,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지금 공공연하게 노상 핵실험, 핵위협, 핵 하니까 정말 이게 도대체가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지 황당할 때가 참 많습니다. 문득 작년에 제가 만난 집사님이 생각납니다. 북한에서 특수전 부대에 군인으로 근무하다가 사건에 연루돼 가지고 7년 가까이 교도소 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출소해 가지고 바로 얼마 후에 탈북해서 한국에 정착을 했습니다. 지금은 훌륭한 사업가로 성장해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분이 그때 저하고 같이 얘기할 때 눈물 흘리면서 장로님, 저 북한의 핵이 어떻게 만들어진지 아십니까? 저 북한의 미사일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7년 동안 교도소에 살아봤기 때문에 그 밑바닥에 피눈물 나는 죽음과 그 시체에서 나오는 악취, 그게 전부 다 뒤엉켜서 핵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교도소 이야기를 이제 북한의 체제를 설명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교도소 구치소 둘밖에 없습니다. 근데 북한은 상당히 또 그 종류가 많더라고요. 뭐 사상범 수용소도 있고 또 교화소도 있고 노동 단련대가 있고 또 뭐 관리소도 있고 여러 가지 명칭이 참 많아요.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정치범 수용소는 두 가지로 다 갈라진답니다. 첫째는 완전 통제가 되고 있는 완전 통제구역. 또 하나는 혁명화구역. 그렇게 갈라진다. 혁명화구역. 완전 통제구역은 한 번 들어가면은 석방이 없는 죽어야만 나올 수 있는 것이 완전 통제구역이고, 혁명화구역은 이제 좀 개조시키고 교육시켜서 다시 써먹을 수 있는 사람들, 개선 가능성 있는 사람들을 집어넣어 가지고 거기서 이제 수용해서 교육하는 것이 혁명화구역이라고 하게 되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은 어딜 가도 김일성 3부자의 사진이 없는 데가 없대요. 다 붙어 있대요. 근데 유일하게 없는 곳이 어디냐 하면은 바로 이 정치범 수용소의 완전 통제구역은 이 사진들이 없대요. 왜냐하면은 완전 통제구역에 수용된 이 수용자들은 절대 사람으로 보지 않고 모두가 짐승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짐승들은 이 3부자 얼굴을 볼 자격도 없고 또 본들 경비할 만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아예 이건 뭐 짐승 취급. 심지어 보위부 직원들이나 간부들이 이 완전 통제구역에 있는 여성을 성폭행을 했다 칩시다. 그럼 우리나라 같으면요, 시설 안에서 남자 교도관이 여자 수용소를 성폭행했다. 이거는 뭐 큰 사건이죠. 뭐 대대적인 사건. 바로 구속이고 중죄를 범치 못합니다. 근데 북한은 완전 통제구역의 여성을 성폭행해도 기껏 처벌받는 게 풍기문란 사범으로 처벌을 받는답니다. 성폭행이 아닙니다. 풍기문란. 왜 풍기문란이냐? 짐승과 관계를 가졌으니까 풍기를 문란했다. 그러니까 아주 경범죄로 처벌받고 마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되는 것이 바로 이 정치범 수용소의 실상이랍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비참한 인생들의 밑바닥을 밟고 무기가 개발되어지고
핵이 사용된다. 얼마나 비참한 얘기입니까? 이 집사님은 계속 울어 얘기하면서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교도소는요, 사람 하나 죽으면 큰일 납니다. 조사 내려오고 법무부에서 막 감사가 내려오고 그때 책임자들이 중징계를 받고 소장은 옷 벗고 나가야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서는 죽어도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정치범 수용소에 대해서는 더 긴 얘기 할 게 없다면 요 두 가지만 들어도 이미 답이 나왔다는 거죠. 이게 기가 막힌 실상이에요. 이제 우리나라의 교도소에 해당하는 교화소가 있어요. 교화소는요, 노동교화소가 있고 일반 교화소가 있대요. 노동교화소는 약간 죄질이 괜찮은 사람들, 아주 좀 경미한 죄를 지은 사람들을 노동교화소에 노동만 열심히 하고 보통한데, 일반 교화소는 징역을 좀 살고 그래 한답니다만, 특별한 제도가 관리소라는 제도가 있답니다. 관리대. 우리나라에 없는 제도입니다. 여기는 한 가족 모두가 다 교도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족이 몽땅 집합돼 가지고 징역을 사는 거예요. 노동단련대는요, 재판을 안 받는데요. 재판 없이 그냥 붙잡혀 와가지고 1년 정도 그냥 살고 나가는, 노동만 하고. 북한에 있는 죄수들이 아주 잘하는,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게 있대요.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것이 뭐냐? 바느질을 최고 잘한대요. 왜냐하면 날마다 헌옷을 계속 껴입고 누더기 같은 옷을 계속 짜집게 해가지고 하니까 세계 최고의 바느질 기술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안에는 죄수복도 있지만은 또 민간복도 또 가끔 면회 오고 가면 들라주고 한대요. 민간인 일반 사복도. 근데 일반 사복이 새 옷 들어오면요, 바로 교도관들이 그 옷을 다 찢어버린대요. 다 찢어버린대요. 왜냐하면은 새 옷을 주면은 그걸 입고 있다가 탈옥해버리면은 바로 잡기 힘드니까 바로 옷을 전부 다 찢어가지고 그걸 전부 다시 이제 저걸 한대. 이제 바느질 해가지고 누더기처럼 만들어 입어야 되니까 그렇게 새 옷을 안 입히기 위해서 옷을 찢을 정도까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산골 먼 것도 가끔 또 면회는 온대요. 면회 올 수 있대요. 면회 오면은 어쨌든 오래간만에 가족이 오니까 여러 가지 물품을 가져올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중에 반은 항상 교도소 간부들에게 다 상납하고 나머지 반만 먹는. 우리나라는 교도소의 꿈이 교도소 비우는 겁니다. 재범률을 낮추고 범죄를 또 못하게 만들고 교화 개선시켜가지고 가장 큰 교도소 꿈은 텅텅 비는 거, 교도소가. 그런데 북한은 오히려 교도소를 채우는 것이 그들의 목표랍니다. 왜냐하면은 노동력, 이런 일꾼들을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는요, 무조건 끌어모아 가지고 교도소가 꽉 차야 돼. 꽉 차야만이 그 교도소가 맡은 할당량도 잘 완수해내고 노동 생산도 이루어내니까 교도소 항상 꽉꽉 차야 되는 것이 북한 교도소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 지역마다 교도소에 이런 잡아있는 양이 할당량까지 정해져 있다는 정도까지 되어 있다는. 옛날 우리 삼천교육대 처음 나왔을 때 그때는 정말 이 초창기라서 삼천교육대 입소 인원이 모자라면요, 경찰서 파출소에서 딱 어느 동은 몇 명 할당까지 되어 있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식으로 제가 물어봤죠. 그러면 그 북한에도 정식 재판 절차가 있냐고. 있대요. 정식으로 재판 절차가 있대요. 그런데 그렇게 형식적이래요. 너무너무 형식적이래요. 특히 변호사 같은 경우에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거기는 사선 변호인이 없어요. 우리나라처럼 내 돈 주고 변호사 사가지고 그 변호사 변호해주고 그게 아니고 전부 다 국선 변호인이야. 내가 요청하면은 국선 변호인을 붙여준대요. 근데 그 국선 변호인을 아무도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변호인 불러봤자 이 변호사가 오히려 검사보다도 더 악랄하고 더 무섭게 죄를 덜쳐내고 추궁하기 때문에 오히려 국선 변호인 샀다가 그냥 손해본 사람이 엄청 많대. 본인도, 그 집사님도 자기도 못 모르고 처음 1심 재판 때 국선 변호인을 이제 부탁했는데, 이 국선 변호인이 자기가 안 해도 될 것까지 끄집어내가지고 죄를 더 무겁게 만드는 거 보고 기가 막혔다고 덤태기를 썼더래. 덤태기를. 그 옛날 고난의 행군 때 그때 얘기를 하면서 너무 배가 고프니까 옥수수 하나를 구경 농장에서 옥수수 하나를 훔쳐 먹었대요.
근데 총살당했대. 왜냐하면은 이 어려운 시기에 온 인민이 힘을 합쳐서 이 대우를 결성해 가야 되는데 감히 국가의 것을 손을 내다냐고 이는 민족의 반역자라고 그냥 총살돼 버렸대. 어떤 할머니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누가 심부름 간다고 어린애가 가져가는 국수를 한 뭉텅이를 뺏었대요. 이래가지고 그 할머니 15년 징역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지옥도 그런 지옥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죽으니까 자기 교도소에 있을 때 말이죠. 교화소에 있을 때 배가 고파 죽고 병들어 죽고 하니까 때로는 시신이 옆에 막가니 다 처리가 안 되니까 시신을 옆에 두고 밥을 먹는데요. 이 말이 됩니까? 근데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냐면요. 처음에는 꾸역질도 나고 무섭기도 하고 징그럽기도 한데 얼마 지나니까 전혀 그냥 옆에 시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밥을 먹는데요. 감정선, 그러니까 불쌍하다 안 됐다는 감정선이 다 망가져 버리고 시체를 두고도 밥 먹고 생활한대. 장로님, 이런 바탕 위에서 핵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고통 위에서 지금 미사일이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 지옥 같은 교도소, 그 지옥 같은 북한 땅을 벗어나서 이제 대한민국 자유로운 땅에 와서 지금 살아가는 게 너무 아침에 눈 뜰 때마다 감사하고 그 집사님은 얘기를 합니다. 언제나 그곳이 문이 열리고 핵, 미사일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우리 입에서 좀 사라지고 대신 그 밑바닥 살고 있는 그 비참한 사람들에게 최소한도 생명을 줄 수 있는 날이 언제나 올까? 차라리 핵과 미사일을 다 없애더라도 그걸로 오히려 불쌍한 이 인민들을 먹여 살리고 좀 비참한 이 지옥 같은 땅을 조금만 살만한 곳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이 영상을 같이 보는 우리 모두 그 집사님의 마음처럼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어. 저 핵과 저 떠들썩한 무기들과 전쟁의 위협과 저 독살스러운 말들이 좀 사라지고 오히려 그것이 녹아내려서 오히려 저 백성들을 저 교화소, 산항범 수용소, 기타 등등 저 비참한 산골 교도소마다 좀 그것들이 녹아내려서 사람다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좀 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이 우리의 바람입니다. 불가능한 것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 했으니까 감히 참 아무리 생각해도 불가능한 일 같지만 그래도 한번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오늘 이 영상을 같이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불쌍한 동포들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뒤숭숭하고 복잡하고 힘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전능하신 능력을 믿고 기도해 봅니다. 하나님, 저 무도한 저들의 모든 것들이 좀 녹아내리고 저들이 갖고 있는 저 무서운 무기들도 다 녹아내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에게 임하셔서 저 밑바닥, 가장 밑바닥의 사람들부터 살려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가슴 깊이 생각하며 기도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하셔서 우리의 기도에 참으로 귀 기울여 응답하셔서 가까운 시간 내 남과 북이 전쟁의 모든 위협이 사라지고 참으로 모든 교도소와 구치소와 교화소와 사상범 수용소까지라도 하나님의 빛이 스며드는 복된 곳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